한번 해볼까요? 대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선? 대통령 선거는, 저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야기를 하나 깔고 가고 싶은 게, 지금 다음 대선은 딱히 변수가 없는 한, 이낙연 대 이재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씨가, 내 이름 빼줘! 하면서 더 무너졌어요, 저쪽은. 3% 하면 저쪽이 1등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이 상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워낙에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이슈메이커고, 대개 보면은, 뭐, 이번에 대법원 무죄 판결에 가까운 걸 받으면서, 뭐 더 이상 무죄 아닌 게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저런 것까지 도지사가 해야 될 정도라 느낄 정도로 막 끌어와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댓글이 항상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재명은 일은 참 잘해. 이게 댓글의 기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일 잘하는 걸 인정받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상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안정감이 너무 넘쳐. 이 사람이 대통령 하면은 나라가 막 중심이 잡힐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지금 타이밍은 그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늘상 적폐 세력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세게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서 이제 뭐랄까 1, 2위를 막 다투고 역전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총리 때의 모습하고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같이 갖춘다면 완벽한, 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이낙연만의 매력이 없죠. 네. 이재명과 이낙연은 확연히 다른 이 정치 노선과 캐릭터를, 또 성장 배경도 다르니까 저는 그 두 분 고유의 매력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참 표현하자면 이 들판에서 자란 이 외로운 늑대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쓴맛 다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 영토를 이 자기 영역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이 시범적인 국가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합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감이나 서울시장감이 될 수 없는 자리다. 그 자리는 대통령 후보감이라야 갈 수 있는 자리다. 그 얘기 뭐냐면은 서울시와 경기도라는 게 대한민국 전국 8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고향이 전국 다 흩어져 있어. 그리고 또 이 도가 늘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국으로 퍼지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경기도지사로서 요것만 할래. 나는 서울시장으로 요것만 할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장을 잘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푸는 방식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델을 보여줬고, 그것이 경기도 대북비란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한번 보여줬다. 뭐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반대로 이낙연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 총리로서의 국정 전반을 또 운영해 본 이 신중함과 진중함, 그리고 또 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이 부드러운 화법, 이런 것들로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거거든요. 저는 이낙연은 이낙연 방식대로, 이재명은 이재명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한번 집행해 봤던 모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낙연 총리는 자기가 총리잖아요. 당내 다양한, 총리도 해봤고 당대표니까 당내 다양한 세력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물 뭐 야당조차도 저는 지금 하자니까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들이 어떤가 하신 것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통합하고 조정하고 정리해서 도출해내는 방식, 이게 오히려 이낙연 총리한테는 저는 좀 권유하고 싶은 방식이다. 이렇게 좀 차별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 아닐까 싶어요. 이낙연은 비개혁적일 것이다. 비개혁적이지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화가 정치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 상황에 놓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제 저는 아까 상대적인 힘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쪽이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호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재명은 가끔씩 보면 약간 말 실수한다, 이낙연 같은 안정감은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지겠죠.
결국 그걸 이제 싸움을 붙일 것 같아. 계속해서 너무나 이제 선명하게 다른 프레임으로 엮어서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부추길 거라는 거는 뭐 예상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이걸 바라보는 우리 당원들, 시민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예. 행정가로서 그 열정적이고 완전 사이다 같은 우리 뭐 이재명 지사의 그 모습은 그대로 고유하게 가고 또 이낙연 당대표는 총리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관리형, 뭐 엄숙함, 뭐 이런 것 진중함 속에서도 카리스마 있게 꽉 눌러서 당을 그 개혁 입법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또 서로 근데 뭐 헐뜯거나 싸우고 비방하는 일에 전혀 관여되지 않는 칸막이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들을 쭉 그냥 진행하는 단계에서 시민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지자들끼리. 그러면 저희는 정말 성공하는 그 다음 차기까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바닥 생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바람. 그러니까 두 후보가 뭔가 쌍끌이로 가면 전체 민주당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일인데 그렇지 않죠 또. 특정 세력은요 한 사람만 극렬하게 싫어하고 한 사람을 극렬하게 좋아하는 그게 사람들이 문제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당이나 민주정부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예초의 시작 출발점이 이재명은 싫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낙연만 당대표가 돼야 해서 이낙연 당대표 경선 때도 다른 주자들을 극혐했어요. 김부겸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박주민은 아닌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열해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재명을 비토하면서 후보가 됐다고 쳐봐. 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로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차라리 그러니 내가 미통당 후보 찍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최소한 같은 진영 내에서 싫어했던 사람이 뭐 시장 후보든 도지사 후보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승복하고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시작점이 그게 아니야. 너는 그냥 정치하지 마로 시작된 세력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쌍끌이로 두 사람이 지지율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 우리가 즐길만 한 건데 일부의 우려가 그런 거죠. 한쪽은 극렬하게 디스를 하고 만약에 이낙연 당대표가 그쪽의 페이스에 말려버리는 경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언론이 계속 이간질을 하면서 나중에는 경선불복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들 수 없게 만드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라서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간질 프레임에 끼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지사만큼 약간 개혁적인 이미지를 얻어야 되고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당대표만큼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그 이미지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 저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보는데 이 상황은 저는 그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바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노파심처럼 걱정하는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면 또 제3의 우리 민주 진영에 또 좋은 후보를 막 세우는 상황까지 돌입하진 않을까요? 캠페인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 뭐 그 예전의 과오를 또 그런 답습하지 것 말자. 같아요. 이 과거하고 또 조금 다른 게 이제 이낙연 총리는 또 이 연고가 호남이에요. 어쨌든 민주당의 뿌리예요. 뭐 부정할 수 없는 뿌리라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지사는 인권 변호사라는 또 이 좀 제야 진보 세력하고 또 이 역시 또 같은 뿌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 이제 극단적으로 뛰어나갔던 사람들처럼 그런 일은 저는 뭐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 좀 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당 대표를 우리가 추미애 대표도 2년을 해서 정권을 우리가 이제 잡았고 이해찬 총리가 총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이런 또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당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이낙연 정부, 이재명 정부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정당 정부라는 그런 좀 합의된 이 캠페인이라든가 진짜. 그런 원팀 정신을 좀 지금부터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새날이 그런 앞서서야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주당 정권이다. 아, 그렇죠. 이렇게 네.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팀 개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싶어요. 관료
외부 정당 활동하지 않은 교수들 말고 다음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전부 다 저는 당 출신이 가고 당이 실력을 길러서 정말 정당이 사실 책임지는 거거든요. 정당이 책임지는 거지 개별 명망가라든가 개별 관료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정치인은 책임지고 아웃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책임지는 정당 책임 정부가 한번 제대로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가는 건 일단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예상해 보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면은 네. 서로 간에 이 좀 비적대적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떤 말 전체 맥락 중에 특정 단어만 끌어와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또는 이낙연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언론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늘상 항상 이런 주자들 입에서는 원팀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말하자면 저 사람은 경선에 지더라도 승복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막상 그 후보들보다 그죠? 그 선수들보다 같이 왜 지지 세력들이 문제잖아요. 그쪽에 그 지지자들이 또 분란되는 것도 사실 실제 있는 일이지만 지지 세력들 간에 그 격해지면 그 프레임 속에 또 빠져들기도 하는데 이번 지금 우리가 이 행복한 상황들을 잘 누리고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또 이게 좀 황당한 아이디어 같지만 시기적으로 개헌할 시기도 됐다는 판단하에 정부 통령제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은 안 되더라도.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 우리가 이제 내각제 이야기를 우리하고 한국 정서에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는데 대통령제 개헌하는데 정부 통례가 자연스럽게 권력 분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대표의 이낙연 후보는 당대표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득이 되기도 할 거고 어떤 경우는 독이 되기도 할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독박 쓰는 상태. 왜 그렇게 못해라고 하면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네. 근데 180석을 잘 활용해. 그래가지고 진짜 그 허허실실 전략으로 입법 같은 건 꾸준히 잘 하면서 뭔가 내실 있게 가면 이낙연이 역시 이낙연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하죠. 서로 이제 막중한 자리에 서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가장 도민 숫자가 많은 지사직과 180석 여당직을 갖고 있는 서로의 무기는 양손에 쥐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 재밌는 승부가 예상되는데 우리만 재밌으면 뭐하냐고요.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설령 듣는 시청자가 이재명 지지자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당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이에요. 극 이재명, 극 문재인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극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원팀이라는 게 원팀 좋지. 하지만 막상 자기 감정을 대입시키면 이재명 진짜 싫고 어떤 경우에 이낙연 진짜 싫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촛불 이후로 바닥에 세력 관계라는 게 이게 형성돼 버렸잖아요. 정당이 제법 자리 잡았단 말이야. 그래 민주당이 폭망했는데 내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정권 연장입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 정권 연장이 되면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이제 또 거기다가 막 다른 걸 집어넣던데 대통령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그게 누구든 간에 정권 연장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나쁜 사례지만 박근혜 이명박이 철천지 원수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을 그러니까. 보여줬잖아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